자, 이번 시간은 호레즘샤 시절의 호레즘에 관한 마지막 이야기로 알라에드딘이 사마르칸트에서 카라키타이의 잔존 세력을 완전 제압했던 과정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네짐 바시의 저작인 왕조의 역사에 따르면 사마르칸트에서 오스만을 사로잡은 알라에드딘은 호레즘으로 돌아온 후 오스만을 석방시킴은 물론이거니와 자신의 딸과 혼인시킨 뒤 사마르칸트의 총독으로 다시 임명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오스만은 호레즈민의 지배에 곧 실증을 냈고 사마르칸트에 있는 호레즈민을 모두 붙잡아 처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에 관해 듣게 된 알라에드딘은 군대를 이끌고 마와라 알-나흐르로 출정했고 완강한 저항을 물리친 뒤 백병전 끝에 사마르칸트를 점령했습니다. 이후 오스만은 처형당했습니다. 이때부터 알라에드딘의 권력은 사마르칸트에서 매우 견고해졌습니다. 이 도시에서 그는 화폐를 주조하기 시작했고 부하라에서도 화폐를 주조했습니다. 이 화폐들에서 인물이 새겨진 면에는 아바스조의 제34대 칼리프인 알라시르 리딘 알라 칼리프의 이름이 새겨져 있고 다른 쪽 면에는 알라에드딘 무함마드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사실 알라에드딘은 카라키타이와 여러 번 싸우던 중 한 번의 전투에서 패배하며 그들의 포로가 된 적도 있었습니다. 그는 이후 탈출하는 데 성공했지만 그가 포로가 됐다는 소식이 호레즘에 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알라에드딘의 형제이자 호라산의 지배자인 알리샤는 스스로를 호레즘샤로 선포하기도 했는데 알라에드딘의 귀환 소식을 듣자 알리샤는 구루의 가야스 에드딘에게로 피신했습니다. 이후 알라에드딘은 아미르인 물크를 그곳으로 파견했고 물크는 가야스 에드딘과 알리 샤를 붙잡아 그들의 목을 잘랐습니다. 아라시르에 따르면 이들의 처형은 이슬람력 605년이자 서기 1208년에 집행됐다고 합니다. 이슬람력 612년의 샤반, 그러니까 서기 1215년 12월에 알라에드딘은 가즈나와 그 주변 지역을 점령했습니다. 아라시르에 따르면 호레즘샤인 알라에드딘이 호라산 전체를 자신에게 복속시키고 현재의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의 북서쪽 인근에 있는 바미안과 그 밖의 다른 곳들을 점령했을 당시에 그는 가즈나의 지배자란 의미의 사이브였던 타즈 에드딘에게 호레즘샤의 신민으로 복속하라고 요구했다고 합니다. 이는 다시 말해서 호레즘샤인 알라에드딘의 이름이 가즈나에서 있을 이슬람 종교의식인 호트바에서 울려 퍼지는 것이자 알라에드딘의 이름으로 주화가 제작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러자 타즈 에드딘은 가즈나시의 모든 귀족들을 회의에 소집했습니다. 이 회의에서 힘으로는 가즈나가 호레즘샤와 대적할 수 없기에 그의 요구를 이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가즈나는 알라에드딘 무함마드의 침공을 피하지는 못했습니다. 가즈나의 성을 장악하고 있던 쿠툴룩 티긴이 구르에서 온 수비대 전원을 죽인 뒤 굴복 의견을 모은 귀족들을 도시에서 추방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은 결국 알라에드딘이 가즈나를 점령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마치면서 아라시르가 덧붙이기를 호레즘샤가 가즈나를 점령한 것은 이슬람력 613년이자 서기 1216년이었다고 했습니다. 이슬람력 614년이자 서기 1216년에 알라에드딘은 제벨의 땅을 복속시킨 후 그 여세를 몰아 현재의 이란 북부와 북서부에 위치한 카즈빈과 잔잔, 아부가르, 하마단, 이스파한, 곰을 비롯하여 이란 중부의 카샨과 같은 도시들을 휩쓸었습니다. 알라에드딘은 그 이후 군대를 바그다드로 움직이려고 계획했습니다. 그를 포함한 모든 호레즘샤가 인정하는 무슬림 세계의 최고 통치자인 칼리프의 수도를 향한 그의 원정을 무슬림 저술가들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알라에드딘이 가즈나로 진격했을 때 이 도시의 문서고에서 서한들이 발견됐고
그 서한들은 칼리프 알라시르가 관여한 전쟁들을 여실히 폭로했다. 이 전쟁들은 셰하브 에드딘이 지휘한 것으로 호레즘샤를 겨냥한 것이었다. 이에 대한 복수를 위해 알라에드딘은 칼리프의 영토를 침공하여 그 땅에서 이 선지자의 대리인을 무력으로 교체하기로 결심했다. 그런데 그는 사전에 이맘과 울라마 회의를 소집하여 그들에게 새로운 법적 해석인 파트와를 내어달라고 강요했다. 그리고 그것을 기반으로 하여 칼리프의 폐위가 결정됐다. 칼리프의 지위와 권리는 원래 알리의 둘째 아들인 후세인의 후손에 속하는데 아바스조가 그들의 법적 권리를 빼앗았다. 그 후 알라에드딘은 자신의 군대를 바그다드로 이동시켰다. 그러나 그가 하마단에서 출발한 지 3일 후에 폭설이 내리면서 수레를 몰던 가축들이 쓰러지기 시작해 되돌아가야만 했다. 설상가상으로 그의 영토를 향한 몽골 쪽의 움직임에 관한 소식마저 전해졌다. 이러한 정세가 칼리프의 수도를 파멸의 위기에서 구해냈다. 호레즘샤는 이제 바그다드로 갈 수 없었다. 그럼에도 그는 칼리프에 대한 원한을 끝내려고 하지 않았다. 호라산과 마와라, 알 나흐르에서 그는 칼리프 타도를 선언했고 종교의식에서 그를 호명하지 말라는 지시도 내렸다. 이 조치는 도처에서 강한 저항에 부딪혔다. 오직 알라에드딘의 군대가 지나가는 도시들에서만 이 지시가 실행에 옮겨졌다. 그러나 현재의 아프간 중서부의 도시인 헤라트나 사마르칸트와 같은 일부 도시에서는 이 명령을 전혀 따르지 않았다. 이와 같은 사정을 기록한 아라시르는 이슬람력 615년의 무하람, 그러니까 서기 1218년 4월에 알라에드딘이 메르브로 돌아왔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미르온드는 이 사건들이 이슬람력 616년이자 서기 1219년에 일어났다고 기록했지만 베셀롭스키는 이 기록이 정확하지 않다고 평가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중앙아시아에서 절대적인 패권을 누렸던 호레즘샤 제국의 알라에드딘이 한순간의 외교적 실책으로 말미암아 몽골의 막강한 군대와 대적하며 제국의 몰락을 지켜봤던 이야기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